퍼팅에 대해서 오늘 네. 조금 특별한 내용들을 제가 좀 나누고 네. 싶은데요. 네. 저희는 퍼팅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분야를 나눕니다. 첫 번째 분야는 공을 굴리는 롤링, 네네. 두 번째 분야는 그린을 읽는 리딩, 리딩. 세 번째 분야는 마인드, 멘탈 부분입니다. 그래서 롤링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스트로크라고 말을 하는데 네. 스트로크란 공을 굴리는 자세를 말하기 때문에 공을 굴리는 롤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을 굴리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한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슴 축을 중심으로 한 시계추 타법이고요. 다른 한 가지가 퍼터 헤드를 중심으로 한 이제 데이브 스탁턴의 타법입니다. 이게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데이브 스탁턴이요? 네, 데이브 스탁턴이라는 분이 미국 PGA 투어 선수였다가 이제 퍼팅을 그 당시에 선수로 제일 잘했는데 코치로 바뀐 다음에 더 유명해졌고 그 아들하고 같이 이제 그 레슨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로리 맥길로이나 이제 필 미켈슨 그리고 조단 스피스 같은 선수들이 하는 특별한 타법 있잖아요. 핸드 퍼스트에서 하는 느낌. 네네네. 그 부분이 저희가 말하는 이제 다른 한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데이브 스탁턴 타법이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미국에 전주훈련 갔을 때 데이브 스탁턴 주니어를 직접 만나서 이제 레슨 받아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네. 두 가지의 이제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네. 이제 팔로우가 낮다는 겁니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의 퍼터 스트로크를 보면 다 팔로우가 높기 때문에 공의 롤이 다르고 가운데 안 맞는 문제고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드를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제 시계추 중심으로 몸의 축을 중심으로 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롤링 몸의 시계추 중심으로 한 이제 내용은 네. 우리가 알듯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셋업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퍼터가 두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온 퍼터 네.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이제 피팅을 한 특별한 퍼터입니다. 그래서 요 타법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맥길로이랑 이제 조단 스피스 이쪽이고 보통 퍼터로 이제 요 타법을 쓰면 셋업을 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헤드가 네. 땅에 위 아래나 네. 앞뒤로 네. 땅의 헤드가 정확히 딱 놔지면 그 상태로 셋업을 서면 그게 가장 좋은 셋업이 됩니다. 근데 이 퍼터는 땅바닥에 그대로 잘 놓으면은 아, 좀 다르네요. 다르게 돼 있습니다. 네. 라이 앵글이 이게 70도에서 71도 정도고 요거는 74도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한번 좀 보여줘 보실래요? 네. 네. 아, 많이 달라요. 지금 네. 퍼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로프트.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로프트인데 보통 3도에서 4도로 퍼터가 이제 네. 나오는데 네. 요거는 피팅이 6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터를 생긴 대로 그대로 놓으면 네.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로 셋업을 서면 네. 어디서 많이 보신 그 그러네요. 조단 스피스의 그 셋업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퍼터 셋업을 섰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퍼터의 중심은 퍼터가 생긴 대로 놓으셔야 가장 좋은 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퍼터를 놓고 땅에다 정확히 놓으시면 그 셋업이 가장 좋은 셋업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하는 방식은 두 가지. 하나는 축을 중심으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느냐, 다른 하나는 헤드를 놨으면 그 헤드가 백스윙과 임팩트와 팔로우 때 똑같이 가느냐. 같이 가는 거. 네, 똑같이 가는 겁니다. 손이 같이 가시네요. 손도 그렇고 가슴도 네. 그렇고 공간이 네. 변하지만 편하고. 네. 변하지만 헤드는 똑같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헤드만 똑같이 가기 위한 어찌 보면 실리적인 타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헤드가 낮으니까 샤프트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대로 셋업을 쓰면 이렇게 서지고 그리고 시계추 타법으로 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거 피팅된 퍼터로 셋업을 헤드를 그대로 놓으면 이렇게 서지고 이대로 셋업을 쓰면 이렇게 셋업이 서집니다. 자, 이제 헤드가 피니시 때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자세는 좀 달라지지만 헤드 중심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보면 손 모양이 다르죠? 네. 네, 나가는 그래서 게. 네. 생각하는 게 헤드 중심으로 타겟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몸을 중심으로 스윙으로 보느냐 이게 다른 두 가지 롤링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 롤링을 쓰는 선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소개되지는 않았는데 저희 선수들은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쓰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PG 투어에서는 많이 있지만 LPG 투어나 이제 한국 투어에는 없지만 나중에 이런 선수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진프로님의 제자로. 네. 그러면 고스윙의 그 뭐랄까요, 장점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쇼퍼터 할 때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헤드가 움직일 때 열리거나 닫히거나 올라가지 않고 셋업 쓴 대로 똑같이 이제 피니시가 나오기 때문에 쇼퍼터에 많이 유리하고 거리감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 대신 이제 시계추 타법이랑 이 타법이랑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개 다 연습해보고 한 다음에 자기가 섞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공이 잘 구르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알고 연습을 해보시고 공이 더 잘 구르는 걸 그리고 이게 선택하시면 좀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보통 그 퍼팅을 할 때 이렇게 홀을 그리는 퍼터가 있는 반면 네. 이렇게 똑바로 하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타법의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완전히 선상에서 직진을 움직이는 겁니다. 똑바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하지 않고 네. 선상에서 직진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팅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까이 쓰게 되고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피니시가 그대로 똑같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직진 선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그 퍼터가 투볼이냐 아니면 블레이드냐에 따라서도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상관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유튜브에 소개된 내용이긴 한데 다른 분이 네, 이렇게 퍼터를 놨을 때 퍼터가 하늘을 보고 있는 퍼터는 저도 그 얘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하늘 퍼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직진을 가게 되고 요게 이렇게 돼 있는 퍼터들이 있는 거는 자연스럽게 인투인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모든 건 다 이론이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원하는 거는 공이 더 잘 구르는 롤링을 갖는 거기 때문에 항상 좀 치사하지만 결과 위주로 자세보다 공이 더 잘 구르는 걸 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퍼터는 뭐 이렇게 뭐 유명한 분들이 얘기하고 뭐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충 쳐도 잘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장땡인 것 같아요. 잘하십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네. 자세랑 상관 네, 잘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퍼펙트 셋업을 얘기를 할 때 퍼터 헤드가 만약에 잘 놔지면 네. 이렇게 셋업을 서도 네. 이렇게 셋업을 서도 네. 이렇게 셋업을 서도 그거는 퍼펙트 셋업이 되는데 네. 만약에 내가 내 자세에 맞춰서 이렇게 셋업을 쓰게 되면 네. 이것은 헤드도 틀렸고 정확한 자세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셋업이란 타겟에 원하는 출발 방향과 그림에 헤드를 정확히 놨으면 글로 굴리기에 가장 좋은 나의 몸 그냥 이렇게 서도 되고 이렇게 서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더 좋은 건 헤드가 잘 낮으면 글로 굴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셋업과 이제 롤링에 대해 설명을 했고 퍼팅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인 리딩입니다. 이것도 나눠볼게요. 일단은 리딩이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라이를 읽는다고 생각하시는데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라이를 읽는 것 전에 거리를 먼저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스코어를 읽는 부분인데 프로 선수도 똑같아요. 거리를 먼저 읽어내야 라이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홀컵에 물방울로 똑 떨어지는 라이가 있고 그 라이와 조금 세게 탁 들어간 라이는 다른 라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린에서는 이 세기를 읽어내고 거기에 맞는 라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리와 이 라이를 이제 읽는 방법도 세계적으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적인 건데 눈으로 앉아서 타이거 우즈처럼 이렇게 막 모자챙을 잡고 이렇게 보는 눈으로 경사와 이 라이를 읽는 방법. 또 하나는 중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발로 읽는 요즘에 에임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발로 내가 어느 쪽이 더 경사가 있는지를 느끼고 걸어다니면서 오르막을 걸어다닐 때 옆라인 걸을 때 그 느낌을 중력을 섞어서 써도 좋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린을 더 잘 읽어내기 위한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아담 스컷이나 리디아고는 발로 라이를 읽는 선수고 타이거 우즈나 뭐 이제 선수들은 눈으로 읽는 선수입니다. 근데 눈은 가끔 착시를 일으키기 때문에 착시가 굉장히 심하죠. 있기 때문에 이제 발과 섞어 쓰는 게 좋고요. 걸어 다닐 때 발걸음을 재신다기보다는 걸으면서 경사를 느끼면서 걸으시고 또 여러 군데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두 가지 정보를 합쳐서 그린을 읽어내는 게 리딩입니다. 퍼터는 공을 잘 굴릴 줄 알게 고민하시면 되고 퍼팅 그린에서 더 잘 읽어내기 위해서 연습하시면 실력이 쌓입니다. 퍼터를 잘할 수 있는 자세가 어떻든 간에
공을 굴릴 줄 아는 능력과 그린을 읽을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어떤 아마추어 분도 프로보다 더 잘 퍼터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일하게 그 아마추어가 그 프로를 이길 수 있는 거는 퍼터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에서도 가끔가다 눈을 감고 한번 걸어보세요라고 필드레슨 네.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눈을 감으면 이 사람이 시각이 자꾸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그렇게 네. 보이거든요. 네. 그 나무가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나무가 이렇게 자라 있으면 훅으로 그렇죠,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바람이 슬라이스 바람 불면 슬라이스로 보이게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눈의 착시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중력을 활용한 방법.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방법이 중력과 눈 두 가지를 활용한 거니까 다 사용해 보시고 메인을 설정하시고 다른 걸 서포트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으로 설정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퍼터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공을 굴리는 롤링 롤링.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린을 읽는 리딩 리딩. 또 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롤링을 할 줄 알고 리딩을 할 줄 아는 거는 실력이고요. 실제로 그 실력을 가지고도 실패하거나 부족한 실력으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마인드입니다. 아 마인드. 네. 자, 마인드 뭐 길게 하지 않고 네. 여러 사람이 다르고 또 잘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인 그냥 일반적인 마인드 순서를 설명드릴게요. 저 공이 있고 홀컵이 있으면 첫 번째 머릿속에서 해야 되는 것은 거리를 읽어냅니다. 세기를. 자, 머릿속에서 세기만 의식하는 거예요. 홀컵을 지나갈 정도의 세기, 오르막이 있거나 내리막이 있거나 또는 뭐 거리가 9발인지 5발인지 상관없이 홀컵에 닿을 정도의 세기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 세기가 선택이 되면 두 번째 머릿속에 하는 게 그거에 맞는 라이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세기 다음에 라이를 선택하고 라이를 선택했다는 것은 출발해야 될 포인트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출발해야 될 포인트에다가 헤드를 맞추고 헤드에다가 몸을 맞춰서 셋업을 종료시킵니다. 마지막 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롱퍼터는 세기를, 짧은 퍼터는 출발 방향을 의식하면 되는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네. 선수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될 순서 세기를 생각하고 세기에 따른 라이를 선택하고 라이 때문에 출발 포인트가 나오고 출발 포인트에 얼라이먼트를 맞추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뭘 생각할지 이렇게 마인드를 일정하게 연습하시면 자기의 롤링과 리딩 실력만큼의 결과를 갖게 되는데 요것이 없으면 그 전에 실력이 있어도 마인드가 틀려버리면 막 한참 크거나 그렇죠. 한참 짧거나 아니면 전혀 이상한 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서더에나 필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마인드는 루틴과 이런 타겟과 이런 필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마지막 퍼터의 결과가 완성됩니다. 세 가지 롤링, 리딩, 마인드 퍼터수로 타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네. 그 일반 그 아마추어 분들 중에 뭐 보기 프레이나 이런 분들 말고 사실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연습을 더 안 해요 퍼터를. 네. 근데 이제 사실 100 초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퍼터 수가 거의 50개 정도에 육박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퍼터를 한 진짜 한 10개만 줄여 10개까지는 필요 없고 한 5개만 줄여도 네. 이 처음에 그 꿈인 100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게 될 텐데 뭐 이제 이런 좀 멀리 안 가고 이렇게 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네. 간단하게 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무조건 그분들의 스코어는 퍼터가 많이 있고 네. 또 그분들의 퍼터에서 가장 줄일 수 있는 거는 거리감입니다. 아 거리감. 그래서 세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빠르게 줄일 수 있고요. 라인 있는 것은 어차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세기를 연습해야 되는데 네. 이런 공간에서는 저희도 연습을 하는데 네. 이 홀컵에 공이 들어가도 네. 이 매트도 좋습니다. 네. 매트에서 홀컵에 공이 들어갈 때 똑 떨어지게 아, 똑 떨어지는 들어가는지 거랑. 아니면 툭 네. 아니면 빡 해서 그 세기에 대한 연습을 하시면서 네. 연습을 그냥 30분씩 집에서 하시면 30분씩 30분 아니면 15분만 네. 하셔도 이 거리감에 대한 그 느낌만 익숙해지시면 바로 스코어가 줄고요. 그리고 거리감을 연습하면서도 이제 그린 가시면 라운드 전에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마다 다 그린 상태 다르니까 네. 딱 10분만 이건 아. 10분만 그린 가셔가지고 네. 저기 눈을 저쪽에 두시고 툭툭 굴리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네. 한쪽 방향을 보고 네, 타겟 방향을 그냥 보고 툭툭 굴리셔서 그 그린의 빠르기와 그 거리감만 익숙해지시면 타수는 무조건 한타로 줍니다. 그러니까
4 정도를 조금 넘게 치신 분들은 무조건 거리감에만 집중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를 읽고 라이를 선택한 다음에 출발 포인트로 맞추고 마지막 순간에 거리만 생각하세요. 쇼퍼터도 이거 3퍼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것도 거리만 생각하시면 안 들어가도 2퍼터인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루틴을 하실 때 마지막에 거리를 생각하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퍼팅을 할 때 그 뭐야 아마추어 골퍼도 마찬가지고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토를 살짝 드는 거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딱 놔야 생긴 대로 넣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에 토를 들으는 게 네. 편하시면 네. 만약에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시면 네. 피팅을 하시면 됩니다. 피팅을? 피팅을 70도 미만 65도나 67도로 하시면 딱 그렇게 쓰셔도 퍼터 헤드가 딱 땅바닥에 낮으니까 피팅을 한다는 개념이 사실 아직 우리는 없어요. 근데 피팅을 자기 셋업에 오래 치신 분들 맞추고 싶으시면 퍼터를 피팅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피팅보다도 나는 내 퍼터에 맞춰 셋업해서 굴렸더니 더 좋다 그러면 이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퍼터 생긴 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오늘도 퍼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내용이 좀 어렵긴 했는데 네. 그 만약에 좀 정말 난 더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일 프라이드 3층에 진골프 아카데미 있습니다. 오셔서 커피 한 잔 드리면서 잠깐 얘기를 나눠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퍼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